정미야, 태우 씨 좀 더 꼬셔봐. 호텔 영수증 꼭 챙기고. 근데 진짜 전처까지 만나게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그 헬스장 가라고 직접 떠밀었어. 그래야 위자료로 어머니 상가금을 뜯어낼 수 있거든. 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직접 다른 여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내 재산을 뺏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행숙이의 사연열차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환갑을 간 넘은 나이에 아들의 이혼과 재혼을 통해 인생 공부를 혹독하게 치른 분당에 사는 최명자님의 사연을 싣고 열차가 출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새 열차가 출발할 때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열차 출발하겠습니다. 1부 태우야,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하느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명자입니다. 저는 환갑을 간 넘긴 나이로 제 나이면 손자 재롱이나 보며 편안히 살아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는 지금도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을 청합니다. 그것은 제 아들 정태우 때문입니다. 태우는 제가 28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이를 낳던 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남편이 여보, 수고했어. 아들이야, 아들. 이라고 했을 때 저는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 아이 하나면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제 마음에 구멍을 하나씩 뚫기 시작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태우는 어릴 때부터 외모가 반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외모만큼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 이놈이 스스로도 그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태우가 30살이 되던 해봄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소개하래 있어. 좀 봐줘. 진짜 좋은 애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녀석에 철이 들어 짝을 찾나 싶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정선이었습니다. 선이는 그야말로 단아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현관 앞에서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낮고 조용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는 첫눈에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서 와라. 태우한테 말은 많이 들었어. 앉아. 그날 저녁 밥상을 같이 차리면서 선이는 눈치도 빠르고 손도 부지런했습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열자마자 제가 꺼낼게요. 라고 먼저 나섰고 밥을 먹으면서 태우 아버지 빈잔에 물을 따라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선이 옆에서 내내 해실해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내 짝이구나. 그런데 선이가 돌아간 뒤 태우가 저한테 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 선이 어때? 좋아 보이더라. 얌전하고 착해 보여. 너한테 잘 어울린다. 엄마, 사실 선이가 나 좋다고 먼저 고백했어. 그래? 근데 나는 처음엔 별로였거든. 그냥 친구처럼 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래서? 태우는 쑥스러운지 머리를 벅벅 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선이가 한 번은 아파서 결근한 적이 있었어. 그날 점심때 선이 자리가 비어있는데 이상하게 밥맛이 없는 거야. 커피도 혼자 마시고 있는데 쓰고. 그제야 알았어. 내가 선이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 말이 참 예뻤습니다. 태우가 제 말로 직접 감정을 설명하는 게 어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선이한테 뭐라 했냐? 밥 먹자고 문자했지. 오늘 어때? 근데 선이가 저 오늘 아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어. 어딜? 선이 집 앞에 죽이랑 약 사들고.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살가운 면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선이가 문 열고 나왔을 때 얼굴이 새빨개져서 열이 많이 나 있었어. 그 모습 보니까 엄마 나 그때 선이 진짜 이뻐 보이더라. 아픈데 이쁜 게 말이 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 되지. 그게 사랑이야. 태우와 선이는 그렇게 회사 동료에서 연인이 됐고 1년 반을 사귄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선이는 우리 집에 들어와 첫날부터 저하고 밥을 같이 했습니다. 시댁살이가 힘들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퇴근 후에는 빨래를 개키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선이가 제 딸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둘이 TV를 보다가 제가 먼저 잠이 들면 선이가 제 어깨에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유, 내가 거실에서 자버렸네. 라고 하면 선이는 웃으며 어머니 주무시는 거 깨우기가 미안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2년이 지나면서 태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저도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선이도 내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선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보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선이야. 선이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갰고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선이야, 엄마한테는 솔직히 말해도 돼. 선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태우 씨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태우가 들어오자마자 저는 방으로 불렀습니다. 너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냐? 엄마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해. 피곤하면 집에 일찍 오지. 선이 알고 있냐? 지금 네 마누라 매일 밤 혼자 울고 있어. 태우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선이가 요즘 너무 답답해.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안 맞아? 내가 고른 여자잖아. 직접 데려온 여자잖아. 안 맞는 게 어딨냐? 네가 변한 거지. 엄마는 몰라. 내가 뭘 몰라? 너밖에 여자 생긴 거 아니냐? 태우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2달을 더 지켜봤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확인이 됐습니다. 태우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다른 여자와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다는 걸. 그 여자가 최은주였습니다. 결국 1년 뒤에 아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선이가 태우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죠. 선이에게는 위자료 1억 원을 주었습니다. 선이야, 내 아들이 죽일 놈이다. 이 돈은 내 마음이야. 위자료가 아니라 엄마가 주는 거야. 부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선이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좋았어요. 정말로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가 낳지 않은 딸을 아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선이는 그렇게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최은주가 들어왔습니다. 2부 여우가 들어왔다. 태우가 선이와 이혼하고 은주를 집에 들이겠다고 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태우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제 방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은주 없인 진짜 못 살아. 엄마가 죽으라면 죽겠는데 은주만은 허락해줘.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이 입으로 선이한테도 그런 말 했겠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녀석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자식이란 게 믿고 원망스러워도 죽겠다는 말에는 가슴이 내려앉는 게 부모 마음인가 봅니다.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이를 갈면서. 최은주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양손에 과일 바구니와 한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또렷했습니다. 선이는 조용하고 단아했는데 은주는 활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이미 허락한 것을 어쩌겠습니까? 은주는 처음부터 저를 공략했습니다.
선희와는 전략이 달랐습니다. 선희가 조용히 내 옆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은주는 적극적으로 제 취향을 파악해 그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여쭤봐도 될까요? 더 잘 모시고 싶어서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아하는 걸 물어보는 게 뭐가 나쁘나 싶었죠. 은주는 제가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하자 다음날 트로트 공연 티켓을 2장 사왔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자 비싼 관절 영양제를 사다 줬습니다. 제가 냉면을 좋아한다고 하자 주말마다 냉면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셨어요? 어머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일찍 주무세요. 어머니, 오늘 드라마 봤어요? 저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너무 선입견을 가졌나?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애구나. 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은주는 제가 가진 재산에 유독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상가 건물 지금도 관리하기 힘드시죠? 요즘 공실도 있다던데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어머니, 이 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즘 개발 얘기가 솔솔 나온다던데. 어머니, 혹시 부동산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제 아는 분이 이쪽 전문가라서요. 처음엔 한 번, 2번은 관심 가져줘서 고맙네. 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상하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태우한테 넌지시 물었습니다. 태우야, 은주가 엄마 건물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하는 것 같냐? 태우는 시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다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야. 나이 드시면 관리도 힘드시잖아. 은주가 도와드리려는 거지. 좋게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은주가 저한테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를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도 되냐고 해서요. 서정미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혼하고 많이 힘들어했는 애라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오라고 해라. 했습니다. 서정민은 저녁 6시쯤 왔습니다. 활달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는데 표정이 그리 어두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매우 또렷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은주가 태우한테 정미를 소개했습니다. 태우씨, 이 친구가 내가 자주 얘기했던 서정미야. 이혼하고 많이 힘들잖아. 당신이 오빠처럼 고민 좀 들어줘. 저는 그 말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아내 입에서 남편 보고 다른 여자 고민을 들어주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태우는 좋다고 해실거리며 정미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둘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뭔가 너무 자연스럽게 통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설마 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직접 다른 여자한테 갖다 바칠 일은 없겠지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가 싶어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뒤로 태호와 정민은 은주의 연결로 계속 만났습니다. 은주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태호 친구들 모임에 정미를 끼워 넣기도 하고 주말에 넷이 같이 놀러 가자고 하기도 하면서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불안했지만 태호가 이번엔 설마 했습니다. 선희한테 그 짓을 해놓고 다시 그러겠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은주가 또 뭔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3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다. 그 무렵 태호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운동이라곤 전혀 안 하던 놈이 퇴근 후에 헬스장 간다고 나가더니 주말에도 빠짐없이 나가는 겁니다. 얼굴도 밝아지고 옷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헬스장 회원권은 은주가 끊어준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요즘 배가 좀 나왔어.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해봐. 내가 회원권 알아봤는데 여기가 시설이 진짜 좋대. 은주가 먼저 권유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부부 사이에 건강 챙겨주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태우가 그 헬스장에서 다시 만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첫 번째 며느리 정선이었습니다. 선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헬스장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태우는 선이를 만나자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감정이 다시 살아났겠죠. 선이도 처음엔 태우를 외면했지만 태우가 계속 말을 걸고 따라다니니 마음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태우는 서정미와도 전초 선이와도 동시에 관계를 이어가는 이중 불륜 상태가 됐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은주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태우가 요즘 헬스장 간다더니 자주 늦네. 너 이상하지 않냐? 은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태우 씨가 원래 운동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태연해서 저는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건은 어느 화요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은주가 외출을 하면서 거실 소파에 태블릿 PC를 두고 나갔습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그 태블릿 화면이 커져 있는 걸 봤습니다. 실수로 건드린 건지 메신저 화면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슬쩍 보고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남의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 속에서 서정미라는 이름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미야, 오늘 태우 씨한테 연락 왔지? 응, 저녁 같이 먹자는데? 잘됐다. 조금만 더 꼬셔봐. 호텔 영수증이나 문자 캡처 꼭 챙기고. 야, 나도 이거 계속 하는 게 좀 찜찜하다. 근데 진짜로 정선이까지 만나는 거야? 그게 사실이야? 당연하지. 내가 휘틴스 가라고 직접 떠밀었거든. 정선이 그 헬스장 다니는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쪽으로 회원권 끊어줬지. 와,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이게 나중에 들키면 어떡하려고? 아, 뭘 걱정해. 내가 모르는 척하면 되는 거지. 양다리 증거 확실히 잡아야 위자료로 어머니 상가 건물 뜯어낼 수 있어. 이번 이혼 때는 내가 완전 피해자잖아. 어머니가 아들 그렇게 키워놓은 책임도 있고 제대로 받아낼 거야. 상가 건물? 그거 얼마짜리야? 수십억. 나 대박이야. 저는 태블릿을 소파에 내려놓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태우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태우의 바람길을 처음부터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외도 환경을 만들고 증거를 모아 저한테서 재산을 뜯어낼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정미도 그 헬스장도 그 모든 친절도 다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정선이를 찾아갔습니다. 선이가 살고 있는 원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누구세요? 선이야. 나야. 한참 뒤에 문이 열렸습니다. 선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 저는 선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때 제대로 막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지금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 선이는 황급히 저를 일으켰습니다. 아,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선이한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은주와 정미의 공모, 헬스장 등록이 은주의 계획이었다는 것, 상가 건물을 노리고 있다는 것. 선이는 처음엔 멍하니 듣다가 조금씩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태우 씨가 저한테 다시 연락한 것도 은주가 만들어낸 상황이었을 거야, 선이야. 나도 처음엔 믿지 못했는데 이건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선이가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 이상했어요. 선이야, 너도 피해자야.
나는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 내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선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도울게요. 그 여자, 저도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은주가 그러는 줄 몰랐어. 나도 속았어. 저는 태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우야, 너도 잘못했어. 은주가 기회를 만들었다 해도 내가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 내가 약한 인간이라서 그 덫에 걸린 거야. 엄마가 너한테 실망했다. 태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들의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챙기고 법원 얘기를 듣는 이 나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지칩니다. 60을 넘은 몸이 이 무게를 감당하는 게 어떤 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밤이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은주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오던 날 양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하던 그 목소리, 제 무릎 걱정에 영양제를 사다 주던 그 손, 트로트 공연 티켓을 내밀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기가 너무 따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속았고 마음을 열었고 잠깐은 진짜 딸처럼 느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속은 것보다 그 온기를 진짜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태우는 요즘 말이 없습니다.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들을 보면 믿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뒤섞여서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태우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태우야, 내가 아프고 힘든 건 알아. 그런데 그 아픔이 내 잘못이 없다는 증거는 아니야. 은주한테 속은 것과 내가 유혹을 받아들인 것, 이 두 가지는 따로 봐야 해. 엄마는 내 편이야. 하지만 내 편이라는 게 내 잘못을 덮어준다는 뜻은 아니야. 이번 일을 통해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자신을 똑바로 보거라. 그리고 선희,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바로 선희였습니다. 선희는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뒤에도 저한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힘드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낳지 않는 아이가, 내 아들한테 상처를 받은 아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돌아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선희가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선희한테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밤마다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한숨 끝에 작은 다짐 하나를 붙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킬 거야. 환갑을 넘긴 나이에 이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 억울함도 결국 내 삶의 한 페이지입니다. 좋은 척, 착한 척, 걱정하는 척이 얼마나 무서운 얼굴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부디 저 같은 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저처럼 늦기 전에. 오늘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최명자는 이제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특히 나이가 든 뒤에 겪는 배신은 더욱 깊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명자 씨 옆에 선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가 찾는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열차의 연료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열차도 곧 출발하겠습니다. 뿌뿌!